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지금 한 20분, 거의 30분 가까이 혼자, 20분 정도 혼자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실시간 스트림 켜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저 혼자 녹화만 눌러놓고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재방송도 아닌 것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10일 정도 동안 아침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방송을 업로드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못 올리고 지금 늦은 시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설 이후에 아마 설 기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친지들을 만나면서 부동산 이야기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선 토론 관련 이야기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항상 부동산 이슈가 앞쪽에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 이후에 타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은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인이는 한 발 늦다. 정보를 일단 취합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저도 한 4, 5년 동안 계속 정보를 계속 취합하고 있었는데,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방송들 계속 접하기만 하지 정확한 정보는 좀 이게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좀 특수한 목적을 띠고 내 물건을 좀 띄우고자, 팔고자, 요즘에는 그런 글도 많이 사라졌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 물건을 띄우고 싶은 사람은 특히나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모둠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혼란을 좀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흐름은 보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다, 지금 살 때다라는 그런 글들을 자주 접하는데, 아직 아니다. 저는 아직 아니다. 최소한 이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흐름에 어떤 반등이 일어나려면 가격은 떨어진 가운데 거래가 침체되었다가 거래가 서서히 늘기 시작하는 시점, 거래가 서서히 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늘고 있지 않아요. 거래량 제가 매일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떨어졌네,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동, 수성구 일부 지역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아마 타 지역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 마이올랐으니까 떨어지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안전해 라고 했는데 칠성동 지역이 의외로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네요. 거래가 지금 제가 한 5건 정도를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법 하락폭이 많이 컸어요. 월성동 지역에 앞자리가 6자였는데 앞자리가 4자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칠성동은 안전한 듯 했는데, 칠성동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거래가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가격 변화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지수상 많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판단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거래량 흐름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요거 아까 저거 아까 설명을 이거 줄줄이 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내일 방송에 올려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제가 다시 지우고, 지워지네요.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 방송으로도 찍어놨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많아서, 여기 2015년, 16년 요맘때로 넘어가면서 요 두 가지 사이에 이 기준선을 그어놓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요때 이후로 요전에는 이자만 갚는 방식, 이 왼쪽은 이자만 갚는 방식. 하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이자만 갚는 방식, 거치식 이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집값도 더 쌌잖아요. 한 1억 5, 집값 3억 정도. 2010년, 11년 이때 집값 3억 정도 돈을 빌려도 집값 3억이라면 1억 5천 절반 정도 대출을 내서 빌렸다.
근데 지금은 집값 막 분양가가 막 6억씩 하잖아요.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반 보통 서민들이. 6억 집이면 3억 정도 대출. 과거에는 1.5억 대출. 과거에 6%, 7% 그때도 다 집 사고 살았어. 근데 그때요. 요거 이자 한 번, 두 번만 더 오르면은 거의 과거의 이자 6%, 7% 이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이때는 이자만 갚았고요. 지금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는 방식이잖아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는 방식으로 한 30년 정도 상환한다고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실제 우리가 대출 받는 금리, 최근 요 한국은행이 나왔던 신규 취급액이 3.63%였거든요. 그런데 요게 한 2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어요. 이미 3.63% 금리지만 우리는 4.2%, 과거의 4.2%하고 체감이 비슷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평균적인 금리를 대출을 빌리느냐? 대구은행은 아마 지금 신규 취급액 기준 최저가 4%일 거예요. 4. 몇 % 빌린다 그러면은 이미 이자 원금을 같이 갚아가는 상태라면 한 5% 정도 이미 금리예요. 과거 느낌으로는. 5%가 언제냐면 리먼 사태가 조금 수습되었을 때 그 무렵하고 비슷하네요.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 무렵의 금리네요. 이때 집 샀던 사람들 야 옛날에도 다 샀어.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과거에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고액의 대출을 받는 것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서 거래량이 어제가 한 70여 건 신고되었길래 어제도 너무 적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신고되었던 것이 38건. 38건 이 숫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37, 38 이거보다 더 심할 때는 28, 30 밑으로 숫자도 일부 있었지만 근래에는 한 38 정도 신고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숫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1월 달에 거래되던 거 보니까 신고가 비율이 그래서 10% 살짝 아래쪽을 유지했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신고가 비율. 한 3% 되나요? 3%도 안 돼 보이는데 이런 날은 굉장히 좀 희소한 날이에요. 제가 아까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 일단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걸 보려면은 거래량의 이 변동성은 좀 봐야 된다. 지금 거래량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12월 달 1000건 아래 예상했었는데 972건에 머물렀어요. 972건밖에 안 됐죠? 1월 달 현재 490건. 거래 일수로는 며칠 남았냐면은 날짜를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5일 남았어요. 15일이지만 우리는 15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은 이틀째 거래가 신고되기 때문에 20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38건 정도 거래되니까 한 40건 거래된다고 잡아봐도 20일 동안 40건이 거래가 되면 800건. 1월달에 800건이 더 신고되는 거야? 이게 800건도 아니죠. 이 800건 신고되는 것은 1월달, 2월달 거래가 함께 신고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0이라는 숫자를 다시 2로 나누면 앞으로 한 400건 정도 더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490건 더하기 400건, 890건, 900건 아래로 이제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한 850건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2월달 거래량은 한 850건 정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 850건 거래가 대구에 언제 있었나요? 저는 기억조차 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거 거래 이렇게 망하면은 지방재정 작살난다. 과거에 2010년 그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거래가 굉장히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 출장 나가고 이럴 때 출장비도 못 준다.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그랬었죠.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는 게 이 보유세, 이 재산세가 있잖아요. 이 보유세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노후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 데이터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에서 앓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야들은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여러 번 드려버려서 재방송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다시 찍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몇 가지 지우면서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서도 굉장히 특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현상. 일단 칠성동 한번 짚어보면은 칠성동 코롱 하늘채 6억 4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어요. 1억 4천. 숫자 자릿수가 6, 5.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보면 바뀌었어요.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6억 2천까지 거래되는 것이 4억 7천 5백. 이 자릿수 두 개 바뀌었죠. 월성동하고 똑같죠. 6억 7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4억 8천에 거래됐던 현대 아이파크. 이걸 보면서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베스트 사람은 야 거기는 고속도로 옆이고 역세권도 아니야. 저 구석에 있는 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 현상은 이 전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났었냐. 이 분양권 거래에서 나타났죠. 분양권. 분양권이 프리미엄 2억 3억 붙어가지고 5억짜리가 막 8억에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이 현상을 봤을 때 당연히 다음 수순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이거 생각 못했을까요? 야 저기 새 아파트들 분양가 프리미엄 많이 빠지네. 저쪽으로 옮겨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값도 빠지네. 뭐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탄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싸게 샀다? 그러면 내 것도 싸게 판다고 가정하에 이 이동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거는 귀중하고 내 거는 소중하니까 고가에 팔릴 거야. 우리 집은 특별하니까. 우리 집값은 고정시켜 놓고 다른 집값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생각해서는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스맨님,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빨리 그냥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 조금 더 나눌게요. 자, 가격 그 아래 페이지도 거의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월배 이편한 제가 몇 번 짚어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월배 이편한 세상 2014년식 월성동이네요. 25평형이 최근 매매 가격이 4억 7,900이던 것이 3억 7,300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옆에 한번 크게 써드릴게요. 최근 매매 가격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3.7억.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제가 흰 곳에 여기 노란 빨리 써드릴게요. 3.7억. 그리고 최고 가격은 4억 7,900이니까 4.8억으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최고 전세가 4억 1,900이니까 4.2억이라고 적어볼게요. 야, 전세가가 4억 2천이에요. 매매가가 3억 7천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늘 처음 봅니다. 제가 계속 이 영상 자료들 계속 찾아봤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이 된다.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많아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는 게 많아요. 또 나중에 또 전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신서 그린빌 축하합니다. 이 시장이 이 분위기 속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다니 무려 20% 가까운 가격 상승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늘의 신고가는 한 건뿐이었다. 이 와중에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머쓱하죠. 가격 하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10%, 20% 예전에는 이 하락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한 석 달 전쯤에는 저가 매물들을 그냥 막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10%, 20% 가격 하락하는 현상이 막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한 두 달 전쯤에는 중가 가격대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때도 가격 최상단 부분에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있다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간과 아랫부분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 흐름은 고가격대들도 흔들리고 있다. 부산 시장이 지금 좀 버틴 상황인데요. 이 버티는 상황에서 보면은 막 펜트하우스가 여러 채 거래된다든지 고가 매물들 몇 건이 거래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는 이 현상을 나타냈는데 부산 시장도
저가격대 막 던지고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중가격대 마찬가지예요. 아까 대구에 뭐 6억대에 거래되던 것이 4억대. 물론 6억 초반, 4억 후반이긴 하지만 앞자리 숫자가 2개 바뀌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대구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도 똑같은 현상 최근에 목격했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방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월성주공 5단지 여기 보면은 요거 3개 강창동서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동서 전 매매 가격이 1억 4천 다 적어볼게요. 1억 4천 450만 원. 전세 가격은 최고 전세 가격은 1억 4,500만 원.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나죠. 월성주공 5단지도 전세가가 더 비싸요. 동천동 보성 서안타운 전세가가 더 비싸요. 이 현상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역정되는 거는 잘 못 봤었거든요. 이거는 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2억 8,152. 아이고, 요것도 조금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요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3억 정도 거래됐던 것이 2억 8천, 전년도 2억 7천만 원 거래 정도 됐던 것이 올해 1월 달이 되니까 2억 8천만 원이네. 전세가가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빨간색 흐름 따라가면서 쭉 이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컴퓨터를 한 번 더 제가 컴퓨터를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 번 더 봐주시면은 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 컴퓨터로 봐주시면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전년 1월 달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잖아. 이 지금 전세 시장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년 9월 달에 기점으로 가장 높은 때 3억 찍었어요. 3억 400. 그러던 것이 2억 9,600. 그러던 것이 2억 9천. 그러던 것이 2억 8,600. 그러던 것이 지금 2억 8,100까지. 한 달에 한 4,500만 원씩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요렇게 흐름을 보셔야 되지, 요 딱 1월달, 같은 1월달끼리만 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거래량은, 2월달, 1월달 거래량은 850건, 1월달 거래량 아까 800건, 850건 정도 될 것 같다. 서울 아파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서울 아파트가 170만 개래요. 서울 아파트가 170만 개. 대구 아파트는 현재 한 60만 개. 서울의 12월 달 거래량은 한 1100개. 대구의 1월 달 거래량은 970몇 개니까 대략 1000개. 대구 지금 거래 활발한 거예요. 서울 이거 아파트 개수로만 비교해봐도 거래가 굉장히 적은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서울도 지수가 마이너스로 내려왔는데 서울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살짝 올라가는 추세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2월달 거래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아마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님, 밤이슬님, 발바닥님, 제이누나님, 강민님,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6억 이상 거래량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부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타 지역도 고가 물건들 거래가 갑자기 확 식어가는 현상. 전년도에 정말 심했잖아요. 작년 이 시장 분위기를 보실 때 작년 그래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분위기 괜찮았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2020년과 2021년 요 딱 기점 딱 나누잖아요. 딱 나눠서 보시면은 이미 2021년에 접어들면서 고가 거래가 거의 멸종되는 현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6억 이상 거래 비중 한 4% 정도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아마 요거는 지금 2월달은 아직까지 거래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요 정도 수준 계속 거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거래가 떨어지는 가운데 비율마저 떨어진다? 그럼 거래가 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비율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전체 거래량과도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 요 특수한 거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건 더 말씀 안 드려야 되겠어요. 특별 방송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특수하게 수성구에 갑자기 11월 달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214건으로 부쩍 뛰어 올랐어요. 달서구도 부쩍 뛰어 올랐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행사가 뭐 재건축을 위해서 일괄 매입하는 형태. 좀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요거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 외지인 매수로 잡힙니다. 외지인 매수로. 외지인 매수로 잡혀요. 그것도 서울에 사는 외지인으로 잡힙니다. 요거 하나 딱 보여주고 봐라 수성구 서울 사람들 지금 와서 막 쓸어 담고 있잖아. 사라.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거를 부수고 새로 지어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지 거기 수성구 비전이 좋아 보여가지고 나 그거 사서 살아야지 하고 사는 서울 외지인 그거 아니었어요. 서울 외지인이라고 잡히기도 하지만 법인이라고도 같이 잡힙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스트림이랑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잠깐만 텀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분양권 거래량은 1건이었고 신고가는 0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서울 외지인 지금 안 들어오는데 그 서울 외지인이 이 대구를 탐낼만 할까요? 일단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했다고 해서 탐낼만 할까요? 그러면 세종시를 더 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종시가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물론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랐죠. 근데 하락 비율로 봤을 때는 근래에는 세종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천도 떨어지고 있어요. 대전도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 기껏 해봐야 이 하락을 나타냈던 거 대구 11월 들어서 하락을 시작했던가요? 지금 11주째, 12주째 정도 하락이라고 해도 이제 하락 시작한 지 석 달 되었어요. 하락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같이 떨어졌을 때 인구가 한 해에 막 2만 명, 3만 명씩 빠져나가는 대구를 더 탐낼까? 아니면 인구가 더 모여드는 뭐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것들도 탐낼까? 지금 하락의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분양권 한 건 거래되었던 것 내용 보시면은 강아지 호시기와 코카통닭이님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은 꿈나무님 말씀처럼 조금 더 뭔가 숙성되어야 되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숙성되었다는 게 언제 우리는 알 수 있느냐면 일단 거래량이 반등해서 나타났을 때. 근데 그것이 진짜 반등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가격 올라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현실 부정 단계에 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진짜 진정한 반등이었는지 이 부분에서 또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요런 차트 보셨을 거예요. 이 차트 제가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때 샀던 사람을 비웃으면서 야, 니 고가에 샀잖아 하고 비웃으면서 요 지점에 딱 왔을 때 갑자기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요 지점에 왔을 때 화살표 지금 끝부분 자리에 왔을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사야지 많이 떨어졌는데 사야지 했다가 가격이 확 오르니까 놀라가지고 추격 매수로 요 지점에서 딱 잡습니다. 근데 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몇 년간의 하락이 혹시라도 이어진다면 이 가장 최고가에 샀던 사람이나 아니면 요 쌍봉 비슷한 요 자리에 샀던 사람이나 겪는 고통은 똑같다라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요. 고통의 크기에는. 그래서 요 반등이 일어났을 때 거래량도 물론 좀 늘어날 거예요. 뭐 거래량이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다가 여기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또 살짝 또 지금 확 죽었다가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의 크기라든지 맞습니다. 하이머 민스키 모델 맞습니다. 네네. 네, 요 거래량 흐름에서 좀 나름의 힌트를 얻으셔야 되지 여기 자리에도 너무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본인이 또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되는 것들이 거의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얘가 입주를 아마 했는지 몇 달이 지났는가? 그 아파트가 맞지 싶은데요. 아마 최근에 2달, 3달 버티다가 입주 기간 다 지나고 지연 이자를 물다가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말 나는 지금 꼭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입주가 올해 한 2만 개, 내년에 3만 개 넘어가잖아요. 그런 시기에 충분히 그런 물건 얼마든지 또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이 힐스테이트 대랑 대시,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그쪽 지역에서 9월에 입주를 시작했던가 아마 그렇지 싶은데, 요 지역에서 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2달, 3달, 4달 입주 시작하고 나서 한 4달 정도 되는 시점에 갑자기 분양가 수준의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비슷했습니다. 네, 킹스맨님. 맞아, 3월 달에 정말 이 찐 입주가 시작이에요. 정말 올해는 1월 달, 2월 달은 살짝 텀이 있고, 그럼 3월 달 되면 본격 입주. 한 4천, 5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3월 달에 특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 57건, 이 57도 생각보다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신고가 비율은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계단식 하락도, 계단식으로 오를 때도 가진 사람은 좋았을 거고, 떨어질 때는 그 고통의 크기는 정말 이루 말을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세의 가격, 나름 끼요고 기마이, 제가 부산 방송에서는 한 2번 언급해드렸었는데, 요 기마이 뜻은 알고 계시나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요거 플렉스죠, 플렉스. 요 플렉스인 것 같았어요. 이 경상도 방언 기마이, 뭐 돈 쓰기를 좋아하고 뭐 뽐내기 좋아하고 요런 느낌의 말이었는데, 현대 말로는 플렉스, 하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는 기마이. 8억 5천에 거래되는 것이 11억. 요 신고가도 나옵니다. 6억에서 6억 2천. 하지만 이 신고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조금 지나갈게요. 지금 좀 이게 워낙 좀 다양한 거래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 지나가 보고, 제가 월성동 쪽 월베이 편안과 월베이 편안, 요거는 말씀 다시 드려야 되겠어요. 네, 월베이 편안이 최고 전세가 아까 매매가 3억 8천 정도인 거 보셨잖아요. 최고 전세가가 4억 2천 정도였어요. 갭이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갭 마이너스 4천만 원으로 입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돈 안 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월베이 편안, 여기 25평형이 3억이에요. 월베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요건 34평형이 3억이에요. 전세가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평형은 한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세가가 똑같아졌다. 야, 그럼 여기에 살던 사람이 4억 2천에 전세 살던 사람이, 야, 나 나갈래. 나 옆에 동네, 바로 옆에 동네로 이사 갈래. 월베 2편함보다 월베 3정이 더 좋은 것 같아. 더 신축이잖아요.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쪽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때 이 집주인은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저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단순히 월베 3정 지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있으면 또 있잖아요. 뭐, 카운티, 월베 3정 그린코아 카운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곧 이어서 월성 3정도 한 1500세대 되는 것이 올해 안에 또 입주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집주인이 많이 나간다고 했을 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되면 이 임대인은, 야, 옛날 사람이 전세 4억 2천에 살았어.
내가 싸게 해서 사게 해줄게. 임차인은 그 가격 생각 안 하지 싶어요. 느닷없이 나간다고 했을 때 돈 못 돌려주는 사람 생깁니다. 돈 못 돌려줘가지고 막 소송 걸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역전세, 역월세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이고 또 말하기가 그래서 지나갈게요. 여기 아까 평균 매매 가격을 말씀드릴 때도 요 흐름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평균 전세 가격도 지금 보면은 2020년보다 21년이 더 높고 21년보다 22년이 더 높아. 근데 이 22년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2억 8,200입니다. 2억 8,200. 그러면 요 끝에 가서 붙으면 2억 8,200 돼요. 여기 1월달만 딱 비교해 놓고 보면은 야 전세가 다시 살아나네 이런 느낌이지만 전년 9월을 기점으로 이 금리가 한번 오르고 이런 시점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 요 흐름이에요. 지금 요 흐름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금리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3억 미만 거래 비중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4억에 거래되던 것이 막 3억으로 3억대에 거래되던 것이 2억대로 지금 아직까지 2월 달은 지금 76%인데 거래가 얼마 없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아마 이것도 좀 조정을 거치면은 한 60%대 근데 야금야금 올라가는 형태는 보일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요거 아까 제가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4억 이상 거래량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 10월 달에 223건이었어요. 11월 달이 되면서 152건 12월 달이 되면서 113건 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과연 얼마나 더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선 유지하려 갑자기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6억 이상 거래량이 분위기 좋을 때는 이렇게 막 거래가 잘 되다가 21년 딱 접어들면서 6억 이상 거래량이 갑자기 이런 현상을 보였잖아요. 갑자기 납작해지는 거래량 보였잖아요. 아마 전세도 갑자기 얘가 납작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 이 흐름에 반등은 없었다. 2월달에 아직 거래가 신고 얼마 안 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요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4억 이상 거래 아까 그 전세 거래 데이터 돈보라는 사이트 혹은 실거래 분석가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고가 매물만 딱 보고 창을 닫아버리면은 시장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아래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셔도 몇 건이 되었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그게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39건 신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 월세인지 전세인지 요런 반전세 물건들 살짝씩 있잖아요. 요 실제로는 뭐 전세에 가까운데 통계상 잡힐 때는 월세에 잡힐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신규 거래 평균 월세 가격 2월달 29만원 2월달 29만원 월세가 왜 이렇게 쌀까요? 보증금이 껑충 뜁니다. 대충 30만원 적어볼게요. 보증금 7,500만원에 3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거래가 제법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거래량 12월달 임대 거래량 지금 신고 마무리되었잖아요. 2,000건이 안 돼요. 그전에는 2,400건인데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동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다. 예년보다 이동 흐름이 확실히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리 방송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요. 요 V자 라인 한 개가 여기 요거 설날마다 나타나는 현상, 설에 나타나는 현상, 추석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요 상승했는데 요 상승의 요 폭, 요 이틀 동안 상승했는 게 매물 개수가 1,500개입니다. 1,500개. 이 매물이 거래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네이버 매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록된 게 1,500개나 됐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빨랐어요. 요거 제가 지금 갈색 선은 제가 예측했던 표고 여기 전세 매물도
빠르게 줄어드는 도 보였지만 요 선에 걸쳐 있다. 이 3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빠르게 늘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월세 물량 또 다시 생각보다 반등이 빨라요. 생각보다. 전년도에도 반등, 설 이후에 반등, 한 2, 3일 만에 반등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 흐름이 평평해질지 더 올라갈지 좀 중요한데 3월 입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얘가 월세 물량이 이 상태로 평평하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배 3정 제가 전세 매물 차트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전세 매물이 한 270개 정도 있었어요. 월배 3정 그린코아 베스트 월세가 몇 개 있냐 보니까 월세도 한 100개 정도 있었어요. 월세는 저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월세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임대 물량 요거 살짝 부위로 보이지만 요게 400개다. 이게 400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이틀 만에 굉장히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흐름 모릅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지켜보셔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경부선 라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부선 라인에서 서울이 드디어 동참을 시작했어요. 1월 31일자 한국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요 보도 자료 파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 한글 파일로도 볼 수 있고 PDF로도 볼 수 있는데 한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해석까지 읽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면 좀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경부선 라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부선 라인에서 지금 부산만 지금 살짝 살아있는데 대구는 지난주에 이어서 0.08 이어가는 분위기고 경기도도 하락에 동참했네요. 경기도도 셌었거든요. 경기도도 갑자기 이 라인은 여파 인천도 잘 나간다고 했지만 대구보다 더 큰 위험 요소 있어요. 뭐냐? 올해 내년 입주 물량 2개를 합치면 대구를 월등히 초월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2024년까지 포함하면은 인천 입주 물량 폭탄이거든요. 대구가 먼저 하락하고 먼저 매를 맞는 이유가 입주 물량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인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전세 지수가 마이너스 0.09 낙폭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전세 지수가.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 겪어요. 딴 지역 보면은 제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는 지역이 광주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비 전세 매물수가 그렇게 늘지 않아요. 전세 매물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광주는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광주, 울산이 그나마 나았는데 울산도 전세 큰 힘을 못 쓰네요. 전세 매물도 울산이 만만치 않았어요. 요것도 새로 봅니다. 울산 마이너스 0.04. 울산 지금 배 만드는 거 수주도 많이 되고 분위기 좋아. 대구와 울산은 달라. 이렇게 제가 울산 방송에서 울산 너가 한 2달 있으면은 대구 따라온다. 준비해라. 팔 사람은 기회 있을 때 파세요. 대구가 왜냐하면은 제가 사라 팔라 보통 말은 하지 않는데 대구에서 갑자기 거래가 너무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혹시 울산도 똑같은 현상을 겪을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와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울산은 대구하고 달라.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0.4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들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더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지역 광역시들도 살펴보다가 대구와 유사한 점이 보이면은 얼마쯤 몇 달 후쯤이면은 너희 지역도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울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매매 가격지수 지금 아마 11주인가 12주째 하락인데 하락폭이 지금 크지 않아요. 요거 다 더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가격 0.08% 하락해봐야지. 1억짜리 아파트면 0.08% 하락이면 얼마야? 1억 이거 숫자가 4자리씩 끊어서 1억 집이었다. 0.08% 1% 해도 욕인데 이건 몇만원 하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를 때 보셨잖아요. 0.08% 오르고 막 0.2% 오르고 이러면은 막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하락 지수 보실 때도 그렇게 보셔야 되지 단순히 뭐 0.08, 이 소수점 아래 몇 제자리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거 지금 12주째 지금 석 달째잖아요. 과거에 대구 하락 겪고 했을 때 대구 말고 부산 한번 봅시다. 부산이 제일 먼저 조정지역으로 피해를 볼 때 한 110주 정도 하락이었어요. 110주. 근데 대구는 요거 다 해봐야 지금 석 달, 12주? 부산은 이거 110주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지금 좀 나름 플렉스를 부리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 과거의 고통을 분명히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처럼 혹시 이런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대구보다 더 분위기가 식을 수 있다. 왜? 그 사람들 다 기억하거든요. 과거에 그 아픈 110주라는 그 최장기 하락 풀어달라고 아우성 치고 나서 내일 풀릴 것처럼 뉴스에 나왔지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풀렸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고가만 더 고가로 많이 올랐고 저가는 좀 삐리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야 부산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대구 우리 다시 키 맞추기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 매매 가격이나 평균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균 매매 가격 부산이 대구보다 조금 더 높아요. 몇 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더 안 높아요. 최고가 뭐 30억, 40억 펜트하우스 75억 거래되는 거 이런 거 한두 건 가지고 와가지고 야 대구 더 올라가야지 요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평균 위주로 좀 많이 봅니다. 전세 가격 지수 갑자기 낙폭이 커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받는 것은 월성동 1500세대밖에 입주 안 했던 월성동 2만 3천 가구 월성동에 신월성 그 큰 라인에 2만 3천 가구 정도 살잖아요. 그 중에 1500가구가 입주했다고 해서 지수가 0.24%나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구 올해 2만 개 정도 입주하는데 그럼 아마 전세 가격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전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원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보다 한 달 정도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하락의 기울기는 이 매매보다 더 심하다. 왜 이 집값은 하락하면은 끝까지 자기 집값 어떻게든지 비싼 값에 팔고 싶고 안 팔려고 이 좀 버티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어떻게든지 이건 빼야 되니까 전세 세입자 나가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뭐 어떻게든지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회전을 못 시키는 순간 뭐 경매를 넘어가니 뭐 너무 속 시끄럽잖아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 잠깐만 나누고 마칠게요. 이 꿈나무님부터